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참 무심하게도 멉니다. 저 바람은 어제도 불었고 아마 내일도 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저 바람이 내 등을 떠밀어주는 응원인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에 소리가 내리고 나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람은 그저 불뿐이고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연기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옷을 입어보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촬영장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거울 앞에 앉아 분장을 지우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분장 크림으로 겹겹이 쌓인 가짜 얼굴을 닦아내면 그제야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친 피부가 드러납니다.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 초라한 모습이 사실은 제가 살아온 진짜 훈장이고 제 삶의 문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두꺼운 마음의 분장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아니고 몸이 아플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살 때입니다. 특히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나?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곧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지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만약 여러분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참 많이도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더 좋은 연기를 보여야 하고 더 큰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박수소리가 그치고 나면은 찾아오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수는 남이 쳐주는 것이지만은 내 마음의 평안은 오직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참 장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마당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느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작은 기쁨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하지만 인생의 뒤안길에 서서 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두고 가야 할 짐이더군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사랑했던 기억, 내가 나누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영혼이 느꼈던 평온함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대단하게 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준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남의 칭찬 10마디보다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100배, 1000배 더 힘이 됩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막이 오르면 최선을 다해 연기해야 하지만 막이 내리면 미련 없이 무대를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막을 내릴 준비를 하며 무대 위에서의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3가지 작은 기쁨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이 기쁨들을 하나씩 주머니에 챙겨 놓으신다면은 여러분의 남은 생은 매일매일이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길을 나서 보시지요. 저 최불암이 여러분의 곁에서 천천히 걷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보물 주머니를 열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작은 기쁨은
바로 비워냄 속에서 찾는 고요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자식들 앞길에 보탬이 될 돈도 더 모아야 하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지식도 쌓아야 한다고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꽉 찬 장독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속이 꽉 들어 찬 장독은 아무리 두드려도 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둔탁하고 답답한 소리만 날 뿐이지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이라는 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돼야 기가 안 죽지 하며 평생을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내 마음이 헐어가는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짐을 지고 가느라 바쁘거든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참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말들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입은 닫고 귀는 여는 과정이라고들 하지요. 저도 젊을 때는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게 어른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특히 예전에 내 자랑이나 남을 탓하는 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한탄은 내 마음의 기운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말을 줄이면 그 빈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침에 들리는 산새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까지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생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작은 피읍, 란이 축복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마당발 소리를 듣는 게 능력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드니 그런 껍데기뿐인 만남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되더군요.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있느라 마음을 다치지 마세요.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그저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 몇 명에게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공기가 소통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마음속 엉킨 실타래도 서서히 풀려갑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아주 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 하나만 골라서 마당 너머로 휙 던져버리십시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않은 불안 중 딱 하나만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우다 보면 어느덧 맑아진 내 마음 속에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잔잔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평화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떠들썩한 잔치가 끝난 뒤에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이야말로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의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십시오. 그러면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좋은 기운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물주머니를 함께 열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작은 기쁨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나를 지켜내는 당당함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남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예전만큼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찾아오곤 하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씁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내가 평생 무엇 하며 살았나 싶은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내뱉든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을 누가 발로 툭 치고 간다고 해서 그 꽃이 가진 향기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 꽃이 피기 위해 견뎌온 비바람의 시간이 헛수고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그저 꽃일 뿐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어두울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던진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쓰레기를 굳이 내 깨끗한 안방까지 들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거나 무시한다면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가난하구나.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믿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진정한 어른의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데서 나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바위를 깎아내고 길을 만드는 것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의 끈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똑같이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웃음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상대방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깊은 내공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꾸 과거의 나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말들 말이지요. 하지만 과거의 화려함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질 뿐입니다. 해는 뜨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그 깊고 넉넉한 빛깔 때문이지 한낮의 뜨거움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인자한 웃음과 넉넉한 마음이 젊은 날의 패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의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가족을 위해 참아온 눈물, 이웃에게 건넸던 보이지 않는 선행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 빛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에서 평화라는 꽃이 피어날 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굽이굽이 험한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드넓은 들판을 유유히 걷는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보물주머니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작은 기쁨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게 내 배부른 것보다 좋았고, 부모님 뒷바라지에 배우자기 살려주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옷 한 벌을 사도 아이들 것이 먼저였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나보다는 식구들 젓가락 가는 곳으로 밀어주기 바빴지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잊은 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야 그 온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법이니까요. 내가 시들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꽃 피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우선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대충 물에 말아 때우지 마세요. 예쁜 그릇을 꺼내고 정갈하게 음식을 담아 나 자신에게 대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애썼다. 나에게 주는 상이다. 라고 말하며 천천히 그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쌀알 하나하나, 나물 한 접시에 담긴 흙의 기운을 느끼며 먹는 그 시간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가장 큰 보약입니다.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젊을 때는 몸을 마치 빌려온 물건처럼 함부로 썼지만 이제는 우리 몸도 쉼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동안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녹여내는 그 짧은 시간이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게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또 하나,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늦은 사람처럼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목적지 없이 걸어도 좋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에 감촉을 느끼고 길가에 핀 풀풀이들이 건네는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하늘이 오늘따라 왜 저리 푸른지, 구름 모양은 또 어찌 저리 고운지, 예전에는 바빠서 미쳐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몽글몽글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공평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할 게 아니라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내 마음이 끌리는 문장에 한참을 머물고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눈을 감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 이런 소소한 행위들이 모여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의 옛 어른들은 멋을 알았습니다. 비싼 물건을 가져야 멋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마음씨가 진짜 멋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도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사랑하고 얼굴의 주름 속에 새겨진 인자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십시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선 향기가 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배어나오는 그 넉넉하고 따뜻한 향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참장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푸근한 축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마지막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작은 기쁨들을 어떻게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엊그제 같은 어린 시절의 꿈들이 어느덧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하얀 서리가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해가 저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젊음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세상을 향한 깊은 이해와 넉넉한 포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란의 축복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안고 삽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 걸,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내 몸을 좀 더 아낄 걸. 이런 후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너그럽게 안아주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모습도 실수했던 순간도 모두 내가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그만하면 잘했다 하며 나를 용서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소풍 온 아이처럼 사십시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는 잠시 내려놔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행복을 찾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듭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발등 아래 핀 작은 들꽃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을 통해 배운 가장 귀한 가르침은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나 솜씨보다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관객의 마음바다를 흔들더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루를 채워가십시오. 길을 가다 만나는 이웃에게 건네는 밝은 웃음 한 번, 힘들어하는 후배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 한 번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맛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무대를 떠나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금은 모아도 높은 이름값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에 뿌린 사랑의 씨앗들, 그리고 내 영혼이 간직한 맑은 기억들만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야만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고 비워내야만 더 큰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 웃음이 여러분의 주름살 사이에 스며들어 인자한 부처님의 미소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모진 비바람 견디며 이만큼 꿋꿋하게 버텨온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소중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남은 길은 서두르지 말고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늘 평화의 등불 하나 켜두고 주변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보듬으며 사십시오. 저 최불암도 여러분의 그 길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아프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